주말 오후, 모처럼 아무 일정이 없는 날입니다.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거나 잠시 눈을 붙이려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한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청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다음 주 업무 준비는 완벽한가? 몸은 멈춰 있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결국 당신은 쉬는 것을 포기하고 일어나서 빨래를 개거나 책상을 정리하거나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자신이 단순히 게으른 것을 못 참는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슬픈 신호일 수 있습니다. 쉴 때마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신경계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각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위험에 대처하는 교감신경과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건강한 신경계는 이 두 가지를 유연하게 오갑니다. 일할 때는 교감신경이 켜지고 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켜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스위치는 온 상태에서 고장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휴식은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무방비 상태, 즉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당신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생존의 위협이 되는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몸을 눕히는 순간 뇌는 비상벨을 울리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죄책감과 불안은 사실 당신의 몸이 일어나, 움직여, 그래야 안전해 라고 외치는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도대체 왜 휴식이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 패턴은 대부분 어린 시절,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 개발한 아주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사랑과 인정은 조건부였습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집안일을 도울 때만, 부모님의 기분을 맞춰줄 때만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거나 실수를 했을 때는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당신은 아주 중요한 공식을 학습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또는 집안 환경이 늘 혼란스럽고 불안정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싸우거나 감정 기복이 심했다면 어린 당신은 늘 주변을 살피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긴장을 늦추는 순간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항상 바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은 당신이 불안을 통제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제 더 이상 그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어른이 되었고 안전한 집이 있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경계는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당신의 내면은 여전히 전시 상황입니다. 이 오래된 생존 전략은 어른이 된 당신을 번아웃으로 몰고 갑니다. 당신은 휴식을 재충전이 아니라 시간 낭비나 도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쉴 때조차 생산적인 유튜브를 보거나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가짜 휴식이라고 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풀가동 상태이니 주말을 보내고 나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남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것은 끔찍한 모순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가장 게으른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이룬 성취는 잠시의 안도감만 줄 뿐 근본적인 존재의 불안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줘야 할 때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뇌의 연계가소성 원리에 따라 우리는 휴식이 안전하다는 것을 뇌에게 조금씩 반복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딱 5분, 아무런 목적 없이 창밖을 바라보세요. 죄책감이 올라온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말을 걸어주세요. 불안하구나. 예전에는 쉬면 큰일이 났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안전해. 이 5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휴식은 보상이 아닙니다. 휴식은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유지보수 작업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전화기를 보고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라고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충전기에 꽂아줄 뿐이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달려온 이유는 아마도 사랑받고 싶었고 안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합니다. 오늘만큼은 해야 할 일, 투두리스트에서 눈을 떼고 그저 당신 자신, 투비로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 충분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